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1등 한번 해보자 돌하루방님 그리고 배세호님 좋은 아침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완료 김장군님. 황금비기님 오늘은 5천 찍읍시다. 좋아요. 섬소년님 노변의 말씀이 진실이여라. 맞습니다. 세 말이 진실이에요. 잘 믿어주세요. 자 봅시다.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는데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민주당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공식적으로 좀 속보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전날에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하고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네.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통합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이 나서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단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기 그리고 방식 이런 부분을 놓고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흡수 통합이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지만 이게 당대당 통합이기 때문에 이제 당명까지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전했는데 일단 같은 가치를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네. 그리고 충분히 융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석수가 민주당이 169석이고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3석인데 합치게 되면 172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관련해서 법여권 대통합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네. 당원 당규 위반이나 탈당 등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대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당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중도층 확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열린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경 개혁 세력이다 이런 평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층 확장 부분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 판단에 따르면은 호남 민심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6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등판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7일 날 이재명 후보와 이해찬 전 대표가 만나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한 기자 말 중간에 제가 좀 치고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쭈르륵 얘기해 버리니까 얘기할 그게 없어요. 필요한 얘기. 내가 지금 그래도 듣고 있다가 어디서 물어봐야 되지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김의겸 의원이 열린민주당의 악역을 맡겠다. 네. 매기 역할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매기 그렇습니다. 역할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렇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조직력에 더해서 열린민주당에 기민하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김의겸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정체되어 있던 다른 생물들도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변혁, 혁신 네. 그리고 좀 긍정적 효과, 시너지 효과 이런 게 많이 나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열린민주당이 정말로 어떤 무슨 구원군처럼 민주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해찬 후보가 이제 이 선대위에 들어오는 문제도 그렇고 또 열린민주당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지율을 확보를 해놓고 그 후에 중도층 확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어차피 3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예전에 가졌던 그 국민의힘과 같은 이제 보수 야당에 비해서 가졌던 젊은 이미지나 개혁의 이미지가 많이 좀 희석이 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계기로 뭔가 좀 분골쇄신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이재명 후보가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대선 후보가 뭐 하나 딱 내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네. 내지는 유연성 있게 이렇게 중간에 좀 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도 고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재원 마련 부분에서 정부하고 민주당이 갈등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 대신에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추가 세수가 19조 원 정도를 달하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의 이렇게 손실 보상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대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자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소액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해 나가면은 서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신속하게 내년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행정하는 분들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분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은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경직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행정은 좀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될 분은 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정책도 방향을 조금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 장점은 이제 행정 달인이라는 얘기도 네. 듣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제 정부 여당이랑 너무 얘기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홍남기 부총리 뭐 저는 사실 그분 지금 막 내려와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국민한테 세금만 걷어가는 그런 집단처럼 비치면 안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오히려 이 세수의 균형을 맞춰주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이 비상시국이라는 걸 인정해서 잘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 왜 이래요? 오세훈 시장도 자기한테 좀 비판적인 걸 썼다고 한겨레 광고 전면 중단시키더니 이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를 취재하려고 했던 YTN에 대해서 항의 방문하고 이거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이 YTN을 항의 방문해서 YTN 사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취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취재 윤리 이 부분이 잘못됐다. 코바나 콘텐츠와 자택을 무작정 찾아갔다. 그리고 직접 만나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YTN 지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윤리 비판을 빙자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어제 그래서 방송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집을 찾아갔고요. 그 지하에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회사가 있는데 한동안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씨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도 없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러봤는데 인터폰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경비원 분이라고 할까요? 그분께서 이제 이사를 간 지 오래됐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사 갔다고요? 근데 또 이제 경호원이 와서는 그런 좀 상반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왕자를 새겨준 게 사실이냐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연락 없이 오면은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왕자를 새겨줬다는 그 부분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왕자를 새겨줬다는 게 이제 지지자들이 할머니들이 인근에 찾아온다는, 살면서 네. 본인에게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왕자 새겨줘서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한번 했었었는데 네. 사전에 약속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안 되고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왕자 사귀기도 어렵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도 만날 수 없었는데 네. 지지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응답도 없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내려오거나 뭐 윤석열 후보가 그건 내려와서 어렵겠다. 한다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근데 이런. 오늘 이 뉴스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네, 맞죠, 국민의힘이 맞죠. YTN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론 결들이식으로 왜 네. 김건희 씨 취재를 이렇게 하느냐 항의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 단독 보도 당시에 더 팩트 단독 보도 당시에는 루머를 키우면서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의 인간적 품성이나 됨됨이 이런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의혹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YTN을 항의 방문한 것은 좀 부적절해 어쨌든 보입니다. 이거는 부적절한 걸 자기네들도 알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아유 어려워요. 자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듣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